네, 안녕하십니까. 전유경입니다. 오늘 참 학부모님들이 평소에 아이들 건사하고 또 교육시키고 집안 돌보시기에도 빡빡하고 또 워킹맘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하고도 병행하시느라고 또 빡빡하실 텐데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참 불행한 일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인원고 사태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제 학생들이 저질 사상 주입 교육, 교사 한 사람이 우주를 재단하듯이 정말 가치관을 틀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자기 멋대로 만들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나쁜 애야 라는 식의 어떤 그 매도를 하는 거를 서슴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반작용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건 반발이 나오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학부모님들은 교사와 학교에 대해서 아이를 맡겨놓은 입장이라는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에 대해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학문위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에 아이를 맡겼다라는 그 죄,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억울한 게 있어도 그동안 여러 가지 자제를 하고 억눌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의 미래 앞에서 용감해지지 않을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세상을 올바른 눈으로 보고 학교에서 그야말로 교육을 제대로 받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고 그것은 이 정부 들어서 아예 이제는 교육의 해방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 시킬 기회,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교육 기득권 세력이 된 전교조의 설계대로 전교조의 철학대로 그것을 교육감들이 전부 이행해 나가고 교육부가 이것에 대해서 방조 내지는 맞장구 치면서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완전히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경쟁력이라든지 세상을 보는 바르고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은 전부 사라져버리고 학교가 완전히 이념교육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경쟁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정권을 움켜쥐고 가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전부 자신들이 비판하던 특권교육의 수혜자, 귀족교육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완전히 그 길만을 달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용감해질 필요가 있고 반드시 용감해져야만 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는 우리 아이들을 구하는 길이고 또 더욱 중요하게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누렸던 번영을 꺼뜨리지 않고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도 힘들었고 또 이 자리에서 해주신 말씀이 어떠한 시련 속에 또 우리를 세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이기에 더욱더 용감하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일이기 때문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세금이 안 아깝을 정도로 너무 힘들 때 전유경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장은 저도 생각했던 똥이었습니다. 더러워서 피했고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인형국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했고요.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똥은 치워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이제 저도 정신적인 고통이 되게 컸는데 저와 같은 태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27일 최 교사가 공교에서 기자를 불러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배지를 가슴에 부착하고 페미니즘이라고 쓴 티를 입고 온라인 매체인 다페이스에서 페미니즘이 최고라는 내용을 인터뷰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유래별 초등학교를 밝힌 인터뷰였기에 공교육 교사가 퀴어 축제 배지를 달고 나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페미니즘 교육을 하겠다고 인터뷰한 모습은 학부모들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 교사가 5, 6학년 영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퀴어 축제 영상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게 동료 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축제를 눈으로 보기만 해도 어른들도 충격입니다. 온전한 옷을 입고 나와 있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기에 그리고 학교에서 그것을 교사의 직분으로 보여줬다는 것에 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교조 최 교사의 책상 파티션에는 남자는 다 짐승, 그렇다면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의 몸이 아닌 목줄입니다. 라는 글귀와 더불어 퀴어 축제에 관련된 용품 등 초등 공교육 교사 책상의 두 개에는 부적절한 것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학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자료집에 제가 그림으로 넣었고요. 저희 의원님들에게 그 자료집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목줄이라는 문구는 2016년에도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표현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울 메트로 광고 판정에서도 불가 판정을 내려 기사까지 났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녀의 파티션에는 남성과 남성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나 남자가 남자에게 뽀뽀를 하는 그림도 붙여 있는데 초등학교 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곳에 오가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이나 그들의 인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직 성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시간에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고 성별이 수십 가지가 넘는다는 아이들에게 가르치질 않나 교사가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자료들을 학교에 부착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용납을 했다는 것과 공교의 기자들을 불러 페미니즘 교육을 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사실이 저뿐만 아니라 서울 유래별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에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서울 유래별 초등학교에는 최 교사를 포함해 정교조 교사들로 구성된 페미니즘 북클럽이 있어서 전체 교사 연수를 페미니즘 북클럽 중심으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알고 보니 대다수가 정교조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고 점점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의 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피해를 입은 엄마들은 당연히 학부모회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또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학부모회에서 회장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알아보고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학부모들의 피해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피해 제보 중에는 최 교사 수업 중 아이들 사이에서 야 너 개인이야 등의 말이 장난처럼 오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최 교사가 수업 시간에 남자들이 뽀뽀하는 사진을 보여줬다는 증언도 수십 가지의 피해 사례가 모아졌습니다. 정리하는 저희로서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 교사에 대해서 알아볼수록 더 충격이 컸는데 피해 학부모들이 SNS를 검색을 하다 보니 해시태그 내가 메갈이다와 남영이나 메갈 관련된 글들을 리트윗해둔 것들의 내용이 수백 개가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료도 다 확보해 두었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니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또한 최 교사의 트위터도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공식적인 계정에서는 나를 포미를 시키려고 노력하나 세컨 계정에서는 공교육 교사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언행을 하고 있어 이중적인 교사의 모습에 학부모들은 충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부모회에서는 당연히 이 일에 관해 피해 학부모 사례를 정리해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의도 하였습니다. 학부모들도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서명지를 제출한 분들이 1,340여 명이 되었습니다. 교육감에게는 제출된 명단들도 확인하셔도 전원 다 서울 유래별초 학부모들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최 교사가 교육기본법을 위반하고 무분별한 인터뷰나 활동의 노출로 인해 타 학교 학부모들이나 단체들로도 알려져 항의를 받으니
서울 위례별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을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상황에 맞게 된 상황으로 판단하여 학부모 대의원 회의까지 거쳐 2017년 8월 23일에 간담회를 가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에 있는 어느 학부모가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피로축제 행사장에서 나누는 무지개 깃발 백지와 페미니즘 티를 입고 초등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교주 최교사의 말을 지지할 수 있을지요. 또 최교사는 담당 교과가 영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학부모는 영어 시간에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 동성애 옹호 교육이나 최교사 개인의 평양적 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2017년 8월 23일 간담회 때 예상과 달리 최교사는 나오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거듭해서 최교사가 아파 병원에 입원 중이라 오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 항의가 거세자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교육은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날도 나오지 않았지만 교장 선생님과 통화 내용 중 녹취 자료를 학부모님들 간담회 때 틀어주셨는데요. 그때는 학부모님들이 듣고서는 더 경악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최 교사님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절대 미안한 말투가 아니었고 당당히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듣는가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다는 최 교사는 그냥 무엇을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최 교사는 간담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병가를 낸 채 학부모들을 비우는 양 왕복 7시간이나 걸리는 대구로 가서 재미있는 페미니즘 교육이란 타이틀로 강의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와 전화련 등으로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가를 내놓고 전화련과 저희 학부모들이 힘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전화련 등으로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최 교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쓴 글인데요. 그녀는 트위터나 하는 기사에는 공식적으로 일명 마중물샘으로 통합니다. 최 교사는 혐오 세력들아 너희들이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보렴. 사실 학교에서 페미니즘 공론화는 아무리 혁신학교라고 해도 전면화되긴 역부족이었는데 이번 일로 다들 각성하고 교육의 중요한 이슈로 공식화돼버린 진심으로 땡큐다 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교도 최 교사는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페미니즘이 공교육으로 이슈화되긴 역부족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 공론화되었다면서 비웃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이 후에 최 교사에게는 팔로들이 많아졌고 각종 페미니즘 강의나 언론 인터뷰나 연재, 책들을 써내는 등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라디오도 물론 들어봤습니다. 라디오도 출연해서 이슈가 됐고 스타가 되었더라고요. 그 외에도 마치 페미니즘 교육을 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 교사처럼 인터뷰를 하고 다녔습니다. 학부모는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인 전희경 의원이 병가 중 위반 사례들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최 교사에게 자료들을 요청했으나 불응했고 오히려 전희경 의원님을 언론 플레이로 공격했으며 201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때는 최 교사와 서울 이레벨 초등학교의 무더기 전화 84명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째 교육부 국정감사에 나온 이슈가 바로 서울 이레벨 초등학교와 최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어느새 최 교사의 수업을 항의했던 학부모들은 일부 학부모로 지칭하며 학부모의 임원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헛소문이 사실처럼 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함에 호소할 곳이 없고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려서 정도 얻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죄송하다는 입장은 가정통신문을 전 학부모들에게 보냈고 거듭해서 최 교사가 아프다고 변명했으나 이후에도 최 교사는 병가 중에도 포스터들을 내걸면서 강연을 다녔고 학교는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교육부에서 권장하여 성교육 표준안대로 양성평등 교육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내 아이를 맡긴 학교에게 공교육 표준안대로 가르쳐달라는 게 학부모가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까?
그런데 항의하는 학부모들은 혐오 세력 프레임으로 몰았습니다. 저도 여자인데 여자에게 유리한 페미니즘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초등학생 상대로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번져 있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이 잘못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조선일보나 전화변을 고발하고 교실을 자신의 운동장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눈을 가리려는 세교사의 형태에 관해 이대로 놔둔다면 우리나라 교육계의 미래가 어둡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피해자는 저희처럼 당한 학부모들입니다. 그리고 당한 학부모들을 돕다가 어려움을 당한 전화변도 피해 단체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피해를 받은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지금의 서울 위례별 초등학교 재판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에서 9월 위례별초 관련 학부모 성명 이해와 2차례 기자회견, 2018년 3월 세교사는 세계 여성의 날 민노총으로부터 성평등 모범 조합 원상 수상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슴 아파 쓰러져 있는 학부모와 아이들은 배제한 채 상을 받고 이슈가 돼서 스타가 돼서 많이 돌아다니셨습니다. 2018년 3월 민사소송 전하경 이경자 대표에게 각 1,000만원씩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맞고서를 했어야 했는데 법적 대응이 서투르고 변호사 선임등으로 시행치 못했습니다. 1심 전하경 이경자를 동일체로 구하는지 1,000만원 판결로 되었습니다. 건강한 학부모 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소하여서 2019년 5월 7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300만원 위자료를 판결받았습니다. 12월 15일 상고함. 정교조 교사인 학교장에게 자식을 볼모 잡힌 학부모 입장에서 잘못된 동성애 옹호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와 증거를 원하는 학교장에게 최선을 다해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그 증거를 거짓으로 매도하고 교사를 감싸며 공개해명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은 교사 태도에 시정 가능성을 보지 못한 학부모들이 외부 단체인 전화견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송파교육청과 학교가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자식에 대한 불이익에 두려워 용기 내지 못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 전화견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못해 재판에 패했을 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고 죄송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부모는 언제나 약자라는 것을 약자라는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화견의 성명이란 죄송합니다. 전화견의 성명이나 주장은 기사에는 내용 또 학부모가 전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이 아니고 교사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를 속이고 그럴 생각도 없었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잘못된 교육에 대한 반성과 해외교사 동아리 해체, 체교사를 징계하고 학생에게서 격리시켜달라는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적반하장으로 기자나 전화견을 구사한 사건은 교사로서 해서 안 되는 것인데 민병과 민노총 또 페미 여성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사로서의 통계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교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은 혁신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 독재, 페미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을 재판부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들 요구를 무시하고 교육 공급자인 정교조 교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민상식 약자 편인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있는 정교조는 무죄, 약자인 학부모는 유죄라니 무기력함과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전하견은 선배 학부모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경험이 부족한 학부모를 대신해 교육 수요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또 상식, 보편, 공익적 활동을 했을 뿐인데 참으로 억울합니다.
사태 이후 리레벨초는 혁신, 페미, 동성애 옹호 교육의 심각성을 깨달은 80여 명 이상, 공식적으로 된 것은 84명입니다. 학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전학을 간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런 것은 밖에 알려지지 않아 그 실상을 모르는 재판부는 교사 편대기 판결을 했으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교사는 학교에 돌아왔고 저는 학교를 벗어났지만 남은 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걱정이 되어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정확한 이유가 차교사라고 할 수는 없으나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전학을 갔었고요. 해외로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교육 때문에 한국에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겠다고 있는 집을 팔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해외에 가서 살고 있는 학부모도 계십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피해 사실을 아직도 저에게 전화가 오는 학부모도 계십니다. 지금도 도와달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알고 내 아이를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오전에 우리 화랑군과 인호군을 만나면서 좀 눈물을 흘리며 방송을 한 차례 하고 왔는데요. 예, 김화랑군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인원고등학교이고요. 정치 사상 교육한 학부모는 죄 없고 교사는 죄 없고 공익제보한 학생만 죄인이란 제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화랑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화랑입니다. 일단 인원고등학교 사상주의 피해 사례를 정리해놓은 거를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 초 성평화동아리 관제 해체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조국 장관 사태 당일날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국 가짜뉴스 믿지 마라. 가짜뉴스 믿는 사람들은 전부 개돼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어 시간에 에너지 관련된 질문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원전 가치에 대해 주제가 났는데 원전 마피아가 돼서 원전에 이제 이렇게 탈원전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학생에게 원전 마피아를 도와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 하나 잘한 것 같다라고 하는 학생에게 일배냐 이런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유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려보셨습니까? 그림. 도화지에다가 물감 부으면은 이게 안 빠지거든요. 비싼 종이도 뭐 락스로 뻑뻑 긁어야 그래야 뭐 색이 빠질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화지는 뭐 다 상해버립니다. 뭐 사상을 칠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사상을 막 이렇게 주입합니다. 이렇게 칠해놓습니다. 마구잡이로. 그럼 그게 닦이겠습니까? 제대로. 닦여도 그 학생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무색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럼 사상주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겪어봤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아예 모르는 상태인데 옆에서 계속 A는 나쁘다, 멍청하다 라면서 부정적으로 계속 말하게 되면은 저는 그 A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간 지속되면은 A를 처음 만나서 뭐 앞에서 처음 만나고 얘기를 막 계속해도 A를 볼 때마다 계속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나질 않는 겁니다. 지금 이 A에 특정 정당이 들어가고 이념이 들어가면은 그게 사상 주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상주입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생각 안 해?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몰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수의 무리를 보유한 상태라면, 그리고 내 반대되는 주장이 다수라면 싫든 좋든 다수의 무리가 주장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수를 거역하면은 집단이 떠나던가 소외당하던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주의 작업 세력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친구처럼 잘 대해주면서 인간적인 친분을 쌓고 자신들의 세력 확장에서 그 다수의 포지션을 항상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상주의 세력은 어떻게 자신들의 방해 세력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냐? 그들은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항상 양성하고 약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해 세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약자는 다 죽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도덕적 우월을 항상 점하고 방해 세력의 입을 막고 선악 구도, 피해자와 가해자 구도를 만들어서 방해 세력이 악이고 가해자라는 구도를 만들고 방해 세력을 맨날 조리돌림하는 것입니다. 다수로. 그리고 이 방해 세력들을 처단할 때 가장 잘 이용당하는 것들이,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여자 아이들입니다. 재충기를 끝내고 실수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화되고 고도의 전략이 지속적인 사상주의가 아니라 교사의 작은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인원고 사태는 언젠가 제기되어 있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라는 사육장이 너무나 견고하고 철옹성 같았기에 그동안 이러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다들 조금씩 인지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할 수 없었던 거, 지금 저와 최인호를 보시면은 학교에서 뭐 거의 내장당하듯이 정치적으로 살인을 당했거든요. 이게 두렵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지고 있으니까 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수호연합에서 전국 학생수호연합으로 결국 기어코 결성을 이뤄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에는 성평화라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10대들, 학생들은 성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페미니즘이 나쁜 거라고는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맨날 반대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성평화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한 명 한 명씩. 그래서 이 성평화 동아리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 동아리가 페미니즘이 아니라고 눈치채자마자 동아리를 폐쇄해버린 것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상주의는 학생 개인의 수십 년 인생을 담보로 하는 범죄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시각을 그들이 원하는 선거 도구로 그렇게 교정하는 것입니다. 정치교사가 보여주고 알려주는 허구의 세상을 보고 배우면서 정치교사가 교정한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교사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새하얀 도화지에 정치교사들의 색깔을 수년에 걸쳐 마구마구 칠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그리고 싶었던 도화지의 그림은 지금의 그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칠해진 도화지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색이라는 것은 덧대면 덧댈수록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교내 사상주의라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교사들은
범정규조 집단을 구축해서 조직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도화지에 그들의 색깔을 덧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렵게 세워진 위대한 자유, 민주, 성평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그들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왜곡된 역사관과 파괴적인 성별에 대한 인식을 심고 그들이 원하는 시각으로 교정하고 그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가들에게 학생은 정치적 마루타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그들의 색깔이 마구잡이로 덧칠해진 도화지 속 그림을 바탕으로 남은 수십 년의 인생을 도화지에 그려내야 합니다. 그들로 색깔로 덧칠된 도화지는 범정규조 집단에 의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시각으로 교정된 아이들이 모이면은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대로 길러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진지하고 깊은 고민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취업일 것입니다. 누누이 저희가 말해왔지만 페미니즘은 21세기 가장 세련된 공산주의입니다. 젠더론, 성평등론 같은 성계급주의, 어떻게 성을 계급으로 합니까? 남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화합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성평화하면서 성적인 평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 왜곡을 일삼고 성이라는 개념을 파괴하고 있는 이 페미니즘과 같은 젠더, 성평등 이론 전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좀. 예,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뭐 그런 게 그냥 공동대표가 몇 분 계시고 사무총장들이 조금 더 가까이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울산대학교 교육학과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수된 지 22년 됐습니다. 제가 33살의 교수가 미국 가서 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겁니다. 그동안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동안 나약하게 비겁하게 그런 거를 잘 알면서도 교수들이 나서지 못해서 이렇게 이 자리가 교수들이 별로 참여하지 못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끼리만 이루어지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남은 시간들 제가 남은 기간들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학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관련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겁니다. 다음 주 우리가 6천여 분이 계시는데 회원이 여러 전공의 교수님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서울입니다. 울산에 있지 않고 주중에 울산에 있다가 주말에 오고 또 방학이라서 지금 주로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6천여 명이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시국선언을 프레스에서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네이밍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 우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좌파와 우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에 그것을 진보와 보수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네이밍을 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사파가 진보입니까? 아니요. 퇴보입니다. 네, 아니죠? 네. 네, 진보 교육감이 진보입니까? 퇴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국선에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는데 거짓과 진실의 진영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거짓의 진영이고 위선의 진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진실의 진영입니다. 네. 우리는 전교조 그리고 NL, PD 그리고 그람시가 하는 이데올로기로 이 세상을 좌파 이데올로기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래서 여러 진지들을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청와대 지금 마지막 넘어가고 있는 것이 검찰이죠. 네. 사법부, 입법부, 학교, 행정부. 가정, 교회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같이
진실을 추구하면서 거짓의 세력을 몰아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정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월남전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그것은 제가 19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우상과 이성 전환시대에 놀린 거 한 달 정도 갖고 난 다음에 머리가 있으면은요 한 학기만 있으면 그것이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고 현실에 맞지 않다 이걸 압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고 한갑이 넘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얼마나 낮은지 여러분들 아시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정말 놀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사회는 여러분들 평등이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북한이 평등합니까? 세습사회죠? 중국이 평등합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몇십 년 동안 450만이 핵실험으로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족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유부녀고 아이고 무조건 강간해다 합법입니다.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걸고서 학생들 앞에서 반대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한족을 건드리면 총살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전교조가 그 전위 조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려서 진지를 하나씩 탈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같이 하겠습니다.